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혼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20대 여자입니다. 평소엔 다정하고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었지만 꼭 이상한 데에서 쪼잔하게 굴던 남편이란 놈에게 사이다 이혼을 날려버렸지요.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런 놈이랑 결혼한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사연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곱씹을수록 이 남편이란 작자가 얼마나 속이 좁고 유치한 놈이었는지 어디에다가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어릴 때부터 강남 8학군이니 대치동 학원이니 뭐니 하는 사교육을 받고 자라 그에 보답하듯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전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공기업에 무탈이 취직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한 저희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음에도 다른 동기들에게 같은 신입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맡은 일을 척척 해내던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동경했었고 사귄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사 완벽해 보이던 남편에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요. 연애할 땐 그런 모습조차 그래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나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하며 전 남편의 단점에 대해 애써 못 본 척하며 지냈었지만 초고속 결혼에 이혼까지 초고속으로 한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 그런 단점들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왜 어른들이 1년 정도 진득하게 사귀어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이혼해버렸는걸. 아무튼 전 남편의 단점에 대해 몇 가지 썰을 풀어보자면 평소에 남들한텐 멀쩡하게 대하지만 유독 사귀는 저한테만 쪼잔하게 군다는 거였죠. 뭔가 콕 집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엔 저만 찌질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커플들처럼 칼퇴근하고 영화 보고 밥을 먹기로 했었죠. 제가 여태껏 했던 연애를 예로 들자면 남자친구가 영화를 쏘면 제가 팝콘을 사준다던가 밥을 쏘면 후식으로 커피를 대접한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보통의 연인들의 연애 패턴 아닌가요? 하지만 제 전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일단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볼 때 본인 카드로 결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멤버십을 다 적립하고 카드 혜택에 캐시백까지 받은 다음 저한테 그날 먹었던 데이트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언젠간 제가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말리더니 나중에 자기 통장으로 계좌이체해달라고 했죠. 만약 그날 식사 비용이 총 58,000원 나왔다 이러면 정확히 반반 계산해서 29,000원을 저한테 당일 지급하라고 거의 카드사 고지서 날라오듯 문자를 보냅니다. 전 그럼 또 그걸 보내요.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쩌다 잔돈으로 100원이나 1000원 정도 남는 날엔 잔돈은 됐어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어 하며 생색을 부리곤 했죠. 그리고 회사 자판기 앞에서 만나면 항상 저한테 너 100원짜리 있어? 나중에 계좌이체 해줄게. 나 잔돈이 없어서 그래. 1000원만 빌려줘. 하며 뜯어가서 안 갚은 돈이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런 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 감각이란 건가? 하긴 나도 직장인인데 남자친구한테 얻어먹기만 하면 미안하지 하며 흐린 눈을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이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교 수준이죠. 전 남편의 찌질한 모습은 회식 후 술에 진탕 취해 막차가 끊겨 모텔에 갔을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 어떻게 모텔까지 갔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잠결에 목말라서 깰 때마다 남편은 그 추운 겨울에 에어컨을 17도로 파워 냉방을 켜놓고 욕조엔 뜨거운 물을 차고 넘칠 만큼 받아놓은 다음 술 취한 채로 반신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잠결에 추운가 보다 반신욕을 저렇게 오래 하는 거 보니 그럴 거면 에어컨이나 좀 끄지 추워 죽겠네
하며 잠들었고, 그런 전 남편의 행동 중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다음날 아침에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에 있던 휴지를 죄다 빼서는 바닥에 칠갑을 해놓고 모텔에 구비되어 있는 치약과 샴푸를 죄다 짜서는 변기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겁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깝게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전 남편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며 모텔비로 8만 원이나 결제했는데 그냥 잠만 자고 가면 손해잖아. 너도 얼른 나가기 전에 목욕해. 뜨거운 물 다시 받아놨어. 그리고 샴푸는 여기에 덜어놨어. 이거 써. 하면서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는데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얘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때도 머저리처럼 또 흐린 눈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 점 외에는 딱히 다른 남자들처럼 여자를 좋아한다던가 술을 좋아한다던가 도박 이런 거에 빠져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또 이상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식탐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전 음식 먹을 때 부족하게 먹는 걸 싫어해서 일단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메뉴를 2개 정도 넉넉하게 시키는 편입니다. 조금 남아도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여러가지 음식을 맛보고 싶어 란 생각으로요. 그런데 남편은 늘 부족하게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수제 햄버거를 먹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여자치고는 많이 먹는 편이라 햄버거 세트에 감자튀김과 콜라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시켰는데요. 전 남편은 별로 배가 안 고프다며 달랑 햄버거 하나만 주문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속이 안 좋나 보다 하면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부담스럽게 자기가 시킨 자기 햄버거는 손도 안 댄 채로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보고 감자튀김 하나만 주면 안 되냐요. 전 그날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그래도 그래 많이 먹어.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으이그 그냥 세트 시키라니까 하면서 먹으라고 했더니 대꾸도 안 하고 제가 시킨 감자튀김을 혼자 한 입에 털어놓고는 우걱우걱 다 먹은 뒤에 그제서야 지 햄버거를 처먹기 시작하더군요. 미리 말해두지만 전 감자튀김 맛도 못 봤습니다. 그니까 애초에 세트로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달랑 햄버거만 하나 시키더니 그 많던 감자튀김을 혼자 다 먹어대더니 급기야 목이 막힌다며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콜라도 한 입만 하며 그 많던 콜라를 다 마셔버리더군요. 저도 콜라 마시고 싶었거든요. 뭐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결혼 전 저와 남편은 서로 숨기는 것 없이 각자 통장 잔고와 재정 상태에 대해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그날은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의 결혼 계획에 있어 부모님과 상의를 할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역시 집에 관한 거지. 내 집 마련 참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자네 혹시 얼마나 모았는가? 전세로 할 텐가? 자가로 할 텐가? 라고 물어보셨죠. 그러자 제 남편은 아무래도 사회에 발을 내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진 주식이랑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돈 이것저것 하면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전세보다는 그냥 자가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혼식에 허례허식하며 허투루 돈을 쓰기보다는 저희의 소득에 맞게 조촐히 결혼식 올리는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신혼집을 사려고 합니다. 라며 뚝부러지게 남편이 대답하자 저희 부모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아주 당찬 대답이구먼. 마음에 들었네 사위. 네 많이는 보태주지 못해도 1억 정도는 보태주겠네. 라고 껄껄 웃으시더니 아버지는 예비 사위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셨죠. 사실 남편에게 세세하게 저희 집 사정에 대해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 마음먹고 보태주자면 어디 1억 뿐일까요?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왔지만 늘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검소하고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할머니 쪽에서 외곽이긴 하지만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과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지고 계셨던 경기도 쪽 재개발 구역의 땅들, 부모님이 노후 준비할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빌딩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 정도였죠. 하지만 두 분 모두 생활력이 강하고 정말 알뜰하십니다. 어디 가서 돈 있는 척 한 번을 하지 않으셨고 단 100원, 1000원 한 푼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셨죠. 저 역시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뜰히 모은 1억이란 큰 돈을 딸 결혼한다고 선뜻 내어주신다고 하자 남편은 약간의 취기가 오른 채 "정인어른 감사합니다" 며 연신 인사를 해댔고 저 역시 그런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식과 예단, 혼수까지 조촐하게 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한 번뿐인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아무도 몰라주는 초라한 제일 싼 결혼식장에서 구질구질하게 결혼을 올릴 수 있냐며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셈이냐며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우리 집안이랑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니냐며 탐탁치 않아 하셨고 예단으로 불가리 반지부터 시작해서 샤넬 가방까지 빼곡히 적힌 목록을 몇십 장이나 뽑아 저에게 주셨지만 저도 남편도 그런 허례허식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히 패스하기로 했죠. 대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시어머님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시던 반지 하나 사시라며 1000만원 정도 제가 따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이 통하기엔 그 1000만원은 어림없는 금액이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준비에 대해 매사에 불평불만하시며 말끝마다 "사돈 너무하시네. 하나뿐이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어찌. 에휴, 내가 복이 없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우리랑 수준 떨어져서 원. 인성이가 너무 아깝네" 하시며 툴툴거리셨죠. 식장도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있던 작은 홀로 예약을 했는데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촌이며 친척들, 시댁 쪽 거래처 손님들의 지인까지 많이들 모이기로 한 자리인데 구질구질하게 그 좁아 터진 식장에서 하냐며 음식도 제일 허접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예약했냐고 위약금은 자기가 물 테니 당장 취소하라고 길길이 널뛰셨지만 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결혼식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신혼집을 구하는 게 맞다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그래, 니들 뜻대로 해라. 대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댁에 가서 식사를 마친 뒤 대뜸 시어머니께서 입을 떼셨죠. "결혼식장까지 그렇게 후진대 잡아놓고 얼마나 좋은 집을 살려고 그래? 너희들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마. 사돈은 얼마나 보태주신다니?" 하면서 여쭤보셨죠. 남편은 신이 난 목소리로 "엄마, 말도 마요. 글쎄 장인어른이 1억이나 보태주신대. 정말 너무 감사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나 세희가 아직 회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이 합쳐도 돈이 좀 모자라 곤란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지 뭐야. 우리 장인어른 진짜 화끈하지 않아?" 라고 남편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식하며 코웃음 치시더니 "예, 요즘 금리도 금리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작 1억이라니 그 돈으로 어디 전셋집이라도 잡을 수나 있겠니? 여기가 지방도 아니고 서울이다, 서울. 근데 뭐 1억? 인성아, 내가 너 어디 가서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빌빌거리고 살으라고 애지중지 키운 게 아니야. 사돈이 1억 보태주신다고 하셨지? 우린 2억 보태주마. 그 정도면 세희랑 합쳐서 대출 조금만 받으면
외곽이지만 번듯한 집 한 채는 뚝딱 나올 거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2억. 그쵸.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때 1억도 큰 돈인데 마치 저희 부모님이 쪼잔해서 딸을 아낄 줄 모르는 집안이라 어떻게 장녀가 결혼한다는데 1억밖에 안 주냐는 식의 핀잔 섞인 말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인성아, 세희야, 대신 조건이 있다. 아파트 명의는 인성이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2억 보태주는 조건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 왈. 좋죠. 그럼요 엄마. 공동 명의로 해봐야 세금 혜택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거 하나 없어. 제 이름으로 할게요. 하고 말고요. 역시 우리 엄마 통도 크고 배포도 있고 진짜 누구 엄마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야. 야 세희야, 넌 진짜 복받았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감사해요 엄마 하면서 제 앞에서 시어머니의 볼에 쪽하고 뽀뽀를 하더군요. 순간 아무리 그래도 쟤 왜 저렇게 오바해? 하는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 내내 시큰둥해 하시며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안 좋아하시더니 선뜻 2억이나 되는 큰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컸기에 저도 서운한 티 내지 않고 크게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어머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결혼식 당일 툴툴거리시던 모습은 어디 가고 북적이는 하객들 사이에서 연신 미소를 지으시는 시어머니는 모두와 인사를 나누셨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에서 오는 사소한 다툼들이었죠. 전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고 저와 남편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먼저 시집간 유부녀 언니들이 입버릇처럼 늘 말하기를 부부싸움이란 게 왜 일어나는 줄 알아? 남들이 보기엔 쪼잔하게 왜 저런 걸로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당사자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몇십 년을 따로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지붕에서 살게 된 거잖아? 각자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지 않겠어? 맨날 붙어 살던 부모님이랑도 싸우곤 했는데 뭘. 서로 성격 맞추기까지 꽤 오래 걸릴걸? 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었는데 한창 신혼생활로 깨가 쏟아져야 할 2개월 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엔 서로 툴툴거리는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다 보니 집안일을 정확히 반반 하기로 결혼 전 약속했는데요. 밥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다음 며칠 있다가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었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인성씨, 양말 좀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으라고 했지. 이렇게 놓으면 건조기까지 돌아간 다음 세탁물 접어놓기가 보통 일이 아니야. 다 다시 뒤집어서 접어야 한다고.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 그리고 소변 누고 변기 좀 물로 헹구라고 이야기했잖아. 다음에 들어갈 나는 소변 잔뜩 튄 더러운 변기를 닦아서 싸야 한다고.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왜 나만 집안일을 다 해야 돼? 정말 너무하잖아. 집안일을 반반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남편도 이에 질세라. 참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너 그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설거지 나중에 내가 한다고. 그리고 내 소변이 그렇게 더럽냐? 일일이 화장실 갈 때마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싸는 남자가 어딨어? 쓰는 사람이 알아서 닦아내고 또 쓰는 거지. 내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해? 라고 맞받아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일들로 자주 마찰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짜증이 나고 아늑해야만 할 신혼집이 점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러운 게 싫은 내가 치우고 말지 하면서 퇴근하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양말과 팬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엉망이 된 화장실 청소를 한 다음 해도 해도 끝이 없이 잔뜩 쌓인 집안일을 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열받았던 건 싸움이 잦아질수록 남편이란 작자가 툭하면 내뱉는 말이 야, 니네 집에선 1억밖에 안 해주셨잖아. 우리 집에선 2억이나 해줬는데?
누가 더 많이 보태줬어? 나 아니야? 나? 그럼 내가 이 집에선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그럼 누가 더 편해야겠어? 나 아니야? 그리고 이 집 명의 누구야? 이인성 너잖아. 꼬우면 니네 집에서 2억 보태줘서 이 집 네 명의로 사든가 라면서 유치하게 저희 집안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도 어디 가서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야 우리 집에서 1억 해주긴 했지만 나도 5천만원 안 보탰어? 그리고 이 집 혼수만 해도 3천만원이 넘어. 그 돈 내가 보탰어 안 보탰어? 정말 이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누가 보면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전업주부에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숟가락만 들고 너한테 시집 온 줄 알겠다? 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그제서야 할 말이 없다는 듯 툴툴거리며 본인 양말을 획 하고 펴서 세탁기에 신경질적으로 집어넣고는 그릇 다 부서져라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짜증 섞인 날들이 계속되다 보니 저나 남편 둘 다 점점 지쳐갔고 그 와중에 남편의 찌질함에 불을 붙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죠. 그날은 웬일로 싸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집안일을 척척하더니 휴일이니까 기분 좋게 밖에서 놀다 오자며 집에 오기 전에 시댁에 잠깐 들러 시어머니가 주신 밑반찬들을 받아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밥을 시원찮게 먹었나 저나 남편 둘 다 집에 오는 내내 계속 허기가 져 빨리 집에 가서 맥주에 치킨 한 마리 뜯으면 소원이 없겠다며 배고프다고 서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하필이면 그날 저녁 갑자기 내린 국지성 호우에 차가 많이 밀려 1시간이면 돌아올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걸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만났다며 아들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신나서 이것저것 싸주신 음식들을 도저히 한 번에 못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저 먼저 올라가 가벼운 짐들 위주로 정리해놓고 다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귀찮게 뭐하러 또 내려오냐며 넌 엄마가 준 꽃이랑 그런 것들만 일단 가지고 올라가 있으라고 자기가 나머지 무거운 걸 들고 오겠다고 해서 웬일로 이 인간이 연애 때처럼 날 배려하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하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올라갔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남편은 올 기미가 없었고 전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먼저 시켜놨으면 됐을 테지만 남편 입맛이 워낙에 까다로워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때에도 꼼꼼하게 메뉴를 보고 1시간은 고민한 다음 시켰기 때문에 남편 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하고 30분 뒤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려가지 말걸. 내려가서 차가 대져있던 주차구역으로 조용히 가보았더니 글쎄 남편은 차 뒷자리에서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잔뜩 싸주셨던 30개 가까이 되는 반찬통을 죄다 꺼내놓은 뒤 차 문까지 열어놓은 채로 쩝쩝거리며 그 많던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기괴하고 황당한 나머지 조용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아니야, 이거,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그나마 남아있던 전 2개를 한 번에 입에 우겨 넣은 채로 기름 범벅된 손을 옷에 슥슥 닦더니 그제서야 제 눈치를 한번 보며 멋쩍게 웃어대더군요. 아니 이게 배고파서 나 혼자 다 먹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엄마가 싸주는 음식이 말이야 상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세희 너 요새 속 안 좋다고 해서 엄마한테 음식 상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엄마 상처받을까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 먹어치웠어. 응. 그래서 그런 거야. 배 많이 고프지? 치킨. 그래. 치킨이라도 시켜놓지 그랬어. 얼른 올라가자.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음식이 상하긴 개뿔. 아까 낮에 나들이 마치고 백화점에서 산 신선한 식재료로 어머니랑 둘이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는데요.
참나, 지 배고픈 줄 알면 나도 배고플 걸 뻔히 알 텐데도 그 올라오는 순간을 못 참고 저랑 나눠 먹으면 지 몫이 줄어드니 저 몰래 혼자 다 먹어 치워버리려는 그 심산을 제가 몰랐을까요? 뻔뻔하게도 그 많던 음식을 30분 만에 다 처먹고도 배가 안 찼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터진 입이라고 또 치킨 시켜 먹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없이 차 뒷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다음 집으로 올라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다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쭈뼛거리며 저와 화해를 하고 싶어 했지만 원래 원초적인 게 더 서러운 법이잖아요. 이젠 남편의 얼굴만 봐도 그날 혼자서 우걱거리며 처먹어대던 상황이 떠올라 말을 꺼내면 나도 모르게 또 독한 소리가 나와 싸우게 될까 싶어 머리를 식힐 겸 각방을 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점점 그날 일이 잊혀져가며 화가 많이 누그러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영화 보며 맥주라도 한잔하며 화해하려고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딸, 어디야? 퇴근했어? 엄마 아빠 지금 너희 집 근처 지나다가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 사위는 퇴근했니? 아, 아빠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쵸? 7시니까 사위 벌써 집에 와 있을걸? 근데 웬일이세요? 우리 집에 다 오신다고 하고. 요새 엄마가 몸이 허해져서 보약한 채 지어서 집에 가는 길이었다. 가는 길에 우리 사위 요새 야근이 잦다고 해서 사위 것도 한재 지었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지난번에 줬던 보약 잘 먹었다고 하길래 그것보다 더 좋은 걸로 지었단다 라고 하시길래 부모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집이라도 미리 치워놓으려고 부랴부랴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늦잠 자서 나중에 해야겠다 하며 아침에 먹고 그대로 놔두었던 설거지를 남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먹는 것 가지고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의 뒤로 살금살금 가서 꼭 안아주었고 그때 마침 타이밍 좋게 엄마 아버지가 도착하셔서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문을 열어주었죠. 엄마 아빠 빨리 도착했네. 저녁 드셨어요? 같이 저녁이나 먹고 가요. 그래 세희야. 이서방 그간 잘 지냈나? 사위 먹으라고 보약 한재 지어왔네. 요새 밤낮 할 것 없이 바쁘다고 들었어. 몸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 거야. 이거 먹고 몸 간수 잘하게 하며 아빠는 남편에게 보약을 건네주었지만 보약을 들고 있던 아빠의 손이 무한해질 때까지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뚱한 멍청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서 벌 받는 것 마냥 서 계시던 엄마 아빠를 끝끝내 집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서 남편을 툭툭 치며 인성씨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았지만 저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획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무한한 표정을 지으시며 아이고 우리 사위가 요새 피곤하다고 하더니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인가 봐. 근데 혹시 너네 싸웠니? 그래도 사위 먹이려고 그 먼 거리에서 보약까지 지어왔는데 이 엄마는 좀 서운하네? 라고 엄마가 말씀을 하셨고 그런 엄마 옆에서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이 세희 엄마,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주책맞게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온 우리 잘못이지 뭐. 세희야, 네가 사위 기분 좀 잘 풀어줘라. 알았지? 다음에 이서방 몸 상태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보자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지방에 틀어박혀서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부모님을 배웅한 다음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침대에 누워 팔자 좋게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서 한 소리 했습니다. 야, 장난쳐? 너 며칠 전에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죄라고 현관에서 문전박대를 해?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어? 뭐라고 하려면 나한테 하라고. 애먼 사람들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게임이나 할 때야? 나 말하고 있잖아.
라고 소리 지르며 핸드폰을 빼앗아 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야, 나 피곤해. 그러길래 누가 말도 없이 오라고 했어? 어? 누가 오라고 했냐고. 누가 보약을 지어 먹을 돈 없대?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장한테 깨지고 지친 몸 이끌고 겨우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니네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내가 더 당황했다 야. 그리고 막말로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쉬지도 못해? 내 입장에선 편하게 쉬고 싶은데 들이닥친 니네 부모가 민폐 덩어리 그 자체야. 내일 아침 6시에 나가려면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무슨 업무 연장하듯 과장님한테 회식 끌려가서 비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뭘 하하호호 하면서 저녁까지 먹고 니네 아빠가 말하는 되도 안한 꼰대 소리나 들으면서 기분까지 맞춰줘야 한다는 거야? 어? 라고 싸붙이는 남편놈의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내가 왜 이런 새끼랑 결혼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독한 소리가 멈춰지지 않더군요.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예의가 있는 거야. 너 요새 고생한다고 사위 챙긴다며 나도 안 지어주시는 보약까지 지어서 몇 달을 먹이고 다 먹었을 때 됐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뭐 보약 살 돈 없냐고? 민폐 덩어리냐고? 라고 울먹거리며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여거리지마. 나 네 남편이야. 네 아랫사람 아니라고. 어? 막말로 누가 한약 지어오랬어? 나 한약 안 좋아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좋으면 네가 다 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솔직히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2억이나 보태줘서 사주신 신혼집인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집 드나들듯 막 오시면 안 되지. 안 그래? 장인어른도 말이야 사람이 경우가 없어.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꼴랑 1억 보태주셔놓고는 짜증나네. 우리 엄마처럼 통 크게 2억은 쏘고 들락날락 하시라고 해. 그깟 1억 에휴 하며 또 그놈의 2억 타령을 하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모님까지 욕보이기 시작했죠. 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 무의미한 싸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 뒤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은 그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듯 또 한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싸울 때마다 2억 거리는 거 듣기 싫걸랑 지금이라도 장인 장모한테 이야기해. 돈 더 보태달라고. 적어도 우리 집이랑 똑같이 2억 보태달라고. 그래야 너도 할 말이 있지. 안 그래? 안 그럼 세상 불공평하잖아. 누군 쥐꼬리만한 1억 가지고 결혼해놓고 어떻게 2억 가지고 온 사람이랑 동등한 취급을 받으려고 해? 야, 너 왜 아까부터 대답을 안 해? 막 나간다 이거냐? 야, 박세희!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니네 엄마 아빠 우리 집 출입 금지시켜버린다. 어차피 이 집 명의 내 이름으로 돼있고 내 지분이 너보다 더 많으니까 할 말 없지? 에이씨, 야, 앞으로 나 설거지도 니가 해. 못 가져온 1억만큼 집안일이라도 해야 너도 할 말이 있는 거야. 하긴 우리 집보다 니네 집이 가난하니까 고작 1억밖에 안 보태주셨겠지. 그 돈은 어디서 구했나 몰라. 혹시 어디서 잔뜩 빚져서 마지못해 줘놓고 나중에 나보고 갚으란 소리는 안 하겠지? 어이구, 가난뱅이의 삶이란. 하며 뻔뻔한 개소리를 이어나갔고 그 순간 전 화가 나다 못해 이성의 끈이 뚝하고 끊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나중에 후회하지마. 쪼잔하고 찌질한 쓰레기 같은 새끼. 두고 보자. 하고 저 인간이랑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것 같아 방문을 쾅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완벽히 각방을 쓰게 되었고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깔며 이혼을 결심했죠. 자기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보태줬다는 이유로 감히 우리 부모님한테 출입 금지니 뭐니 하며 버러지 취급을 하다니 정말 없던 전까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남편 몰래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이혼해주려고 하니 아무 죄 없이 문전박대당해 불쌍하게 서있던 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열이 뻗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조져놓지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 그날 저녁 마침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도 안하고 불쑥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죠. 속으로 전 이때다 싶어 제 방으로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우리 엄마 더 예뻐졌네 얼른 들어오라는 둥 그런 소리를 짓거리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모자간 인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방에서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고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씩씩거리며 부서질 듯 제 방문을 열더니 저보고 넌 시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그제서야 유유히 방 밖으로 나가 어머니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고 웬일이세요? 그러자마자 남편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는 시애미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니? 못 배운 티가 정말 이런 데서 줄줄 흐르는구나. 에휴, 가난뱅이 집안의 딸이라 그런가 결혼 전부터 초라한 행색이 보이긴 했지만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뭘 가만히 보고만 앉아있어? 얼른 내가 가져온 밑반찬 꺼내서 음식 차리는 척이라도 해라. 시애미 배고파 돌아가시겠다 하시길래 전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죄다 열어 그 자리에서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고 그걸 벙쪄서 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며느리랑 같이 사는 집인데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시는 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세요? 그 와중에 어머니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 하긴 그러니까 제 남편이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었겠죠. 전 배부르게 다 먹었으니 이제 두 분 편하게 식사하세요. 어머, 어쩌죠?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신용을 하자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무슨 소리야? 야! 하면서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길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오늘 과장님한테 하루 종일 욕만 처먹었더니 너무 피곤해요. 내일 6시까지 출근하려면 저도 일찍 자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회사 업무의 연장선도 아니고 편하게 쉬려고 퇴근한 거지 제가 시어머니 비위나 맞춰주려고 퇴근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를 부득부득 깔며 시애미한테 말하는 뻔새가 도대체 뭐니? 너 누구한테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야? 가난한 니네 애미애비가 그리 가르쳤냐? 어? 이 집도 내가 2억이나 보태줬 까지 말씀하시길래 얼른 말 끊어버린 다음 제가 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요?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니네 아들한테 배웠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어디 가서 그런 못 배워 처먹은 행동 안 하세요. 그리고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엊그제 저희 부모님 문전박대하며 이 집에 출입 금지시킨 게 너네 아드님이세요. 역시 그 아들의 그 애미라고 가짱캐 2억 타령하면서 몰상식하게 구는 건 똑같네요. 그리고 가난뱅이 어쩌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얼마 전부터 저희 집안 폄하하시는데 가난뱅이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 집구석이 더 가난한데요? 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때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와 저희 집안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아빠 명의의 강남 땅과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려받았던 땅 문서 여러 꼬마 빌딩들의 등기부 등본 수십 장을 차례대로 한 장씩 그 둘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난데없이 얼굴에 서류를 집어 던지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던 와중에 눈치 하나는 빠른 제 남편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희 아버지의 명의로 된 수십 채의 노른자 땅에 있는 빌딩과 건물들의 실소유권자를 진짜 우리 아빠 이름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류 한번, 제 얼굴 한번 번갈아 보며 아연실색하셨고 전 거기에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안 되셨네요. 저는 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뱅이도 아닐 뿐더러
외동딸인 제가 앞으로 물려받을 건물이나 땅이 몇 채인데 그깟 1억이란 돈에 눈이 멀어 저랑 저희 집안을 이렇게 개차반으로 대하시다뇨? 그리고 어디서 노후 준비를 아들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러려고 아들이나 시엄마나 한통속이 돼서는 이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인성 알만하네요. 출입금지요?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출입금지를 하던 입국금지를 하던 알아서들 하시고, 가난뱅이인 전 이 집에 보태줬던 1억만 먹고 떨어질 테니 그 잘난 아들 평생 부둥켜 안고 둘이 열심히 사세요. 아 맞다, 식탐도 개쩔던데 식비도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에휴,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사위 생일이라고 우리 집 식구가 됐다며 경기도에 있던 꼬마 빌딩 한 채 사위 명의로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하면서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던 둘을 뒤로 한 채 지긋지긋했던 신혼집을 박차고 나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한텐 여지껏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처음엔 씁쓸해 하시다가 1억이란 귀한 돈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큰돈 벌 수나 있겠어? 그렇게 안 받는데 이 서방 아주 괘씸하구만, 네 참 하며 혀를 끌끌 차시더니 저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며칠 후 전 같은 회사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소름이 끼쳐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말 저와 헤어질 것 같았는지 남편은 그 길로 절 만나러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안 본지 고작 며칠이나 됐다고 회사에는 멀쩡히 나가는 것 같더니 그 깔끔하던 인간이 완전 폐인이 다 된 몰골로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더러운 와이셔츠를 입고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으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저의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보자마자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서 겸손해지다니, 저 남자 무릎까지 참 싸구려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안해 세희야, 내가 이때까지 보는 눈이 너무 없었어. 혹시 어머님 아버님 집안에 계시니? 지난번에 있던 일은 꼭 사과해야겠어. 내가 그땐 정말 너무 피곤해서 경황이 없었거든. 너 없인 못 살아. 미안해 세희야, 우리 좋았잖아. 앞으로 진짜 잘할게. 혼자 음식 몰래 먹지도 않을게. 그냥 그래, 말 나온 김에 장인 장모님까지 우리가 모시는 게 어때?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그걸 보자마자 전 피식 한번 웃고는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으로 딱 한마디 하고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진 건물 없이 못 사는 거겠지. 왜? 마누라 잘 만나서 회사 그만두고 건물주나 돼서 띵가띵가 편하게 놀면서 살려고 했는데 잘 안되니 속상해? 안됐다. 나 이번에 경기도에 있는 너한테 주려고 했던 빌딩 상속받아서 거기 관리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려고. 근데 거기에 네가 있을 자리는 없네. 그 입만 다물고 있었더라면 너도 너희 엄마도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집 팔자 지들이 꼬우는 거지. 아무튼 네 싸구려 사과 따윈 필요 없으니 썩 꺼지세요. 오늘부로 넌 이 집에 출입 금지야. 무릎만 꿇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안타깝지만 네 무릎에 그럴 만큼의 가치는 없어 하며 벙찐 얼굴로 현관 앞에 앉아서 울고불고 하던 전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먹거리던 전 남편의 얼굴을 생각하니 통쾌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옛 어르신들 말씀 중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지가 알면 뭘 안다고 그렇게 잘해줬던 저희 부모님과 저를 본인의 좁은 식견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뭐 솔직히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1년은 사귀어보고 신중히 알아본 다음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다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건물 관리나 하며 부모님과 함께 힘차게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